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정책 조합입니다. 정책 조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이 정책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해 나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 경제가 제일 강력하게 성장할 때 쓰는 정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은 국가가 돈을 쓰는 거죠. 국가 재정은 확장적으로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반대로 긴축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경제가 성장하려면 둘 다 확장을 하면 되지, 왜 이거는 긴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옛날에 대공황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써서 경기를 어떻게 한다, 이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경제가 좋아지면 정부가 썼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1930년 대공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전쟁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경기는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겠지,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좋아지고 나면 다시 나빠질 거 같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1930년, 29년, 30년 대공황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흔히 말하는 케인지안 정책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가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걷어들이고, 이런 행동을 재정 지출, 이런 확장적인 재정 지출, 긴축적인 재정, 이런 식의 정책을 씁니다. 요걸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좋게 하려고 돈을, 정부가 재정을 막 쓰는데,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부가 막 돈을 쓰니까 물가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는 뭐 자산 가격부터 먼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경제는 좋아지지도 않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가가 먼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버블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쓸 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려서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걸 막고,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걸 막고, 이런 식의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었죠. 요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정책 조합, 팔러시 믹스라고 불렀습니다. 재정은 확장적으로 쓰고 금융은 때에 따라서 긴축적으로 쓰는 것이죠. 재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긴축적으로 쓰는. 근데 이게 1980년대에 들어와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시기에도 썼던 정책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물가 잡는다고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달러 강세도 만들어 놓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서 재정은 엄청나게 쓴 것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통령이거든요. 거기다가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레이건은 뭐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위험한 말 9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I'm here to help you. I'm from the government.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큰 정부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정부가 다 나서서 이제 도와준다고 나서는 그런 건데, 이게 영어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정부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냉전 과정에서는 재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국 쌍둥이 적자 이런 이야기예요. 재정 적자 너무 심각하고, 뭐 경상수지 적자 너무 심각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주의자,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던 레이건이 있었던 정책도 마찬가지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자산 가격의 버블 위험을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하는 이런 팔러시 믹스를 썼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근데 이게 왜 강력하냐면,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걸 봤느냐면, 미소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90년대부터 재정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재정은 세금을 걷어서 좀 걷어들이자, 이쪽의 방향으로 갔고, 통화 정책은 반대로 금리를 계속 낮춰가면서 확장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본 거는 그 이전에 3, 40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긴축적인 재정 정책. 물론 뭐 한 번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정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런 팔러시 믹스. 때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완화적인 재정 정책 이런 식을 봐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나요?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내려왔죠.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불평등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사회의 저소득층은 고용, 이게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소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자산 가격은 저금리를 해서 막 올라가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 어떤 이제 그 계층 계단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의 고유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확 커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금리를 올려가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 자산 가격은 그렇게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고 부의 양극화가 그렇게 발생 안 하는 것이죠. 발생 안 하는데 이 팔러시 믹스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금리를 계속 낮춰가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이 자산이 올라간 게 경제 성장으로도 갈 거다. 이게 비싸지면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경제도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쓴 지난 30년 동안 부의 재분배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가 핵심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가 가장 자신 있어야 하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의 버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재정을 줄여라가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은 계속 늘리겠대요. 계속 늘리겠다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뭐 인프라 투자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의회에 가니까 공화당이 반대해요. 재정을 많이 쓰는 거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밀어붙이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공화당하고 합의를 하겠대요. 어떻게든. 이게 뭐냐면 미국은 2년 만에 하면 선거 있잖아요. 내년 11월 되면 또 선거 있거든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치면 지금 공화당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치고 나갔다가 민주당이 지고 나면 이거 재정정책 올스톱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는 임기가 4년이니까 그 후반부 2년도 생각해서 어떻게든 공화당하고 타협하면서 재정을 늘려가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4년 동안 계속 확장적인 재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아직까지도 의회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화당도 어느 정도 그 확장적인 재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공화당이 주도해서 그런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썼으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 엄청 늘어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저소득층의 삶을 올리고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중앙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보다 부의 불평등 문제는 현저하게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체제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기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자산 가격 버블 움직임 어떻게 할 거냐? 그때마다 금리를 올려가면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해서 이 인플레이션 문제와 자산 가격 버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은 실물적인 현상이거든요. 돈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생긴다라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화폐설이 있고 실물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다.
근데 요즘에 이게 힘이 없죠. 지난 10년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실물 현상이다. 수요와 공급. 기업이 재고를 많이 쌓고 사람들이 재고를 많이 쌓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거나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들여놓치고 기업들도 투자도 안 하고 재고도 안 쌓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실물적인 현상이지, 돈 많다고 물가 올라가고 돈 없다고 물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다. 물론 이거 100% 맞고 이거 100% 맞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물가는 제가 볼 때 이거보다는, 돈이 많아서 물가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물가는 실물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하고 재고 많이 쌓으면, 재고 쌓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러면 물가 올라간다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 그러면 실물 경제 활동을 좀 위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기금리를 올립니다. 소비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금리를 좀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이 자산가격 버블은 어떻게 잡습니까? 장기금리 올리면 되죠. 장기금리가 막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던 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기금리 올라가면 미국은 다 10년, 30년 고정금리로 부동산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모기지죠. 장기금리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 덜 받을 거잖아요. 이 때문에 단기금리, 장기금리를 갖고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버블을 막아야 된다는. 근데 이거 한꺼번에 올리면 시장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이번 6월 FOMC에서는 단기금리부터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잡자. 그동안 연준이 인플레이션 없다,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좀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단기금리를 좀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막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 기저 자체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긴축이다. 그럼 이번에 요거 한 것이고, 다음에는 이거 할 수도 있고, 다음에도 요거 또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것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폭발적인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재정을 아무리 미국 정부가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는 것만큼 그러면 금리도 많이 올라가요.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도 강해집니다. 최근에 옐렌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옐렌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는 저는 딱 그걸로 봤습니다. 팔러시 믹스를 우리가 쓴다. 재정은 계속 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과열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가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팔러시 믹스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됩니다. 금리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지겠다가 아니고, 그래, 재정을 계속 써서 경제가 계속 확장하고 자본주의는 이때 제일 강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짧게 본다면 요거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길게 본다면 자본주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그러면 뭐 잘 되겠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주가도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채권하는 경우, 나는 채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채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FMC 때마다 인플레 걱정 때문에 단기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갈지, 자산 가격 버블 때문에 장기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갈지, 이게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번 6월 FMC에서 안 하겠지만 하게 된다면 테이퍼링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기금리 올라가는 쪽으로 자산가격 버블 움직임부터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거 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잡겠다고 단기금리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단기금리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을 할지, 그러니까 FMC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걸 조정하고 어떨 때는 이걸 조정하고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쪽일 겁니다. 그러면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사다리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분리형이다, 바벨형이다, 그 다음에 레더형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더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령 이제 평균 만기를 1년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1년짜리만 사가지고 1년으로 평균 만기를 맞출 수 있겠죠. 현금만 갖고 있고 또 이쪽에는 2년짜리를 갖고 있어서 현금 절반, 2년짜리 절반으로 평균 만기를 1년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년짜리로 1년을 평균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리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뭐 총알처럼 하나 딱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현금과 2년으로 분산시켜 놓은 거는 바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딱 들고 이쪽이 다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레더형이라고 하는 사다리꼴이라고 해서 이걸 딱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는, 현금부터 2년까지를 골고루 분산시켜 놓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쫙 분산시켜 놓으면 계속 이제 현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 지남에 따라서 계속 현금이 돌아오니까 그때그때 재투자를 하면 금리 올라가는 거에 높은 금리로 계속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재투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재투자가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이제 그 레더형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레더형을 구성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뭐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더형을 조금 변형시킨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포트폴리오는 원래 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거기다가 다음 FMC 때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가령 이제 6월 달에 쓰니까 그 다음번 건 됐고 9월 달에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면 9월 달 FMC쯤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짧은 채권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그때 가서 단기금리 조정했다, 장기금리 조정했다에 따라서 장기채 사기도 하고 이 현금을 단기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러니까 레더형이 좀 변형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 FMC가 지나고 그 다음번 12월 달에 중요한 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12월 달에 FMC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것도 일부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번, 그 다음번 또는 3개월 후, 6개월 후 FMC에 쓸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때 FMC에서 단기를 조정했느냐, 장기를 조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을 가거나 이쪽을 가거나, 또는 그 FMC 직전에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 연준은 인플레를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거다. 그러면 단기금리 조정하겠네. 이번에 연준은 자산 가격을 더 신경 쓸 거다. 그러면 장기금리 조정하겠네. 거기에 따라서 그때 돌아오는 현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약간 바꿔보고, 그리고 또 이제 현금 또 그 다음 3개월, 6개월 후에 현금을 또 준비해 놓고, 이런 식으로 변형된 레더 형태를 FMC에 맞춰서 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